Work isn't just changing, it's accelerating. Every day, you're asked to deliver more with less and do it faster than ever before. And yet, you keep building. You keep designing. You keep imagining what's next. You stand alongside 300 million makers across the globe, representing more than $31 trillion of projected value. There is a movement across 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manufacturing, media, and entertainment. A shift toward working together instead of apart. Toward workflows that feel intuitive, connected, seamless. And it's all happening now on the Autodesk platform. We've united design and make together in the cloud, powered by AI. Purpose-built to unify your data, your tools, and your teams. So your ideas can move effortlessly from concept to creation. No broken handoffs, no guesswork, just parallel collaboration, supported by AI that helps you work smarter, faster, and with greater confidence. With Forma for AECO, Fusion for manufacturing, and Flow for media and entertainment. Supporting how you want to work with the tools you choose. And through Autodesk Platform Services, you can tap into applications, plugins, and integrations that enrich your entire project ecosystem, all powered by APIs and MCPs. Because the world needs more of what you create. More homes, more infrastructure, more products, more stories on screen. This isn't just technology, it's the foundation for a new way of working. The question isn't whether the movement is coming, it's whether you'll be a part of it. The Autodesk platform lets design and make anything together.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스마트 컨설팅 팀 이정아, 강연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ACC에서 오토데스크 포마로 시공사를 위한 도면 관리 현장 협업 전환 가이드입니다. 시공 현장에서 도면과 문서를 관리하다 보면 단순히 파일을 잘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 최신본 확인, 협력사와 파일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검토 의견, 이슈사항 공유, 그리고 그 후속 조치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즉 ACC가 오토데스크 포마 체계로 변화하면서 시공 협업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센셜을 중심으로 도면, 문서, 모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가 오토데스크 포마 체계로 정리되면서 이 변화에 맞춘 시공 협업 관점에서의 오토데스크 CDE 기반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활용 제안과 시공사를 위한 오토데스크 2027 새로운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 세션에서는 최근 오토데스크 제품군에서 강조되고 있는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 오토캐드 협업 프로세스, 레빗 그래픽 성능 개선 등 시공사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 업데이트를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웨비나 진행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우데이터는 1992년에 설립된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오토데스크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데이터는 오토데스크 파트너사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파트너로서 전국 지사와 전문 엔지니어 인력을 기반으로 오토데스크 제품 공급과 함께 기술 지원, 교육, 컨설팅,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다양한 오토데스크 기반 컨설팅과 교육을 수행해 왔는데요. 고객사 환경에 맞춰 BIM 전환과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ACC에서 오토데스크 포마로 변화하는 시공 협업 환경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단순하게 제품명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오토데스크가 협업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재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시공사의 도면, 문서 관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도면과 문서는 여전히 이메일,
파일 서버, 로컬 PC, 클라우드 폴더 등 여러 경로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을 주고받아야 하는 업무 과정에서는 같은 파일이 여러 버전으로 복사되거나 최신 버전과 구버전이 함께 남아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검토 의견은 PDF나 메일, 메신저에 따로 남고 후속 조치는 담당자별로 다르게 관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파일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정보가 분산되고 협업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면과 문서를 단순히 전달하고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시공 협업 환경을 다시 봐야 할까요? 먼저 시공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많습니다. 건설사 본사, 현장, 협력업체, 설계사, 감리 등 여러 주체가 같은 도면과 문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여러 경로에 나누어져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확인 과정부터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도면이 최신본인지, 누가 수정했는지, 어떤 검토 의견이 있었는지, 후속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시공협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슈와 후속 조치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연결된 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제는 관리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도면과 문서를 이메일, 파일 서버, 로컬 PC,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파일 전달 중심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프로젝트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는 도면, 문서, 모델을 프로젝트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고 최신본과 버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자별 권한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고 검토 의견과 마크업, 이슈를 파일과 연결해서 관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역시 담당자, 상태, 처리 이력을 기준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을 보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 확인, 검토, 조치, 이력 관리까지 이어지는 협업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 제품 체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ACC, 즉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라고 부르던 협업 환경은 이제 오토데스크 포마 체계로 재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프로젝트 정보를 구조화된 클라우드 작업 공간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참여자가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품 체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칭을 보시게 되면 기존 오토데스크 닥스와 같은 이름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던 것이 앞부분의 포마로 변경되면서 포마 체계가 구축됐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오토데스크 포마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초기 부지 분석, 계획 설계 도구였는데요. 현재 이 제품은 포마 사이트 디자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기존 어카운츠와 어드민 영역도 앞으로는 허브와 허브 어드민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다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시공사의 도면 문서 협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센셜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른쪽 제가 뉴로 좀 강조해서 표시해드린 것처럼 에센셜 제품들이 새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오토데스크 포마 제품군이 프로젝트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리한 장표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부터 설계 협업, 시공 단계, 착공전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포마 제품군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계획 및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포마 4 빌딩스가 있습니다. 포마 4 빌딩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데스크 포마, 즉 현재의 포마 사이트 디자인을 포함해서 빌딩 디자인, 데이터 매니지먼트, 보드까지 함께 구성된 초기 설계용 패키지입니다.
부지 검토와 초기 건물 계획,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협업 보드까지 초기 설계 단계의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계 협업과 BIM 조율 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마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 있습니다. 포마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기존의 워크 쉐어링이 가능했던 ABC 프로가 대체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단계에는 포마 빌드 에센셜과 포마 빌드가 있는데요. 포마 빌드 에센셜은 중소규모 현장에서 이슈, 펀치리스트, 일일 보고, 도면 검토, 3D 모델 확인 등 기본적인 현장 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고급 기능이 추가된 포마 빌드는 RFI, 제출물, 일정, 회의록, 비용 관리 등 보다 확장된 시공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착공 전 단계, 즉 프리콘 영역에서는 포마 테이크오프가 있는데요. 도면과 모델을 기반으로 2D, 3D 수량 산출과 물량 검토를 수행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 기반이 되는 것이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센셜입니다. 프로젝트의 도면, 문서, 모델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참여자가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전체 제품군을 모두 깊게 다루기보다는 시공사의 도면 문서 협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센셜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프로젝트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복잡한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파일을 올리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데이터 관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영상은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보셨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는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가 꼭 복잡한 절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면이나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이 클라우드 프로젝트 공간에 올라가는 순간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함께 확인하고 검토하고 마크업과 이슈, 승인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데이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런 포인트로 함께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주요 기능은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일 문서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폴더 구조 안에서 구성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 권한 설정 및 이력 관리입니다. 프로젝트나 폴더 기준으로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설정하고 주요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면, 모델, 문서 확인입니다. 전문 소프트웨어를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웹상에서 2D, 3D, PD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웹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버전 관리인데요. 파일이 수정되거나 업데이트 되었을 때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같은 화면, 같은 버전, 같은 이력을 보면서 협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권한 관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프로젝트에서는 본사 관리자, 현장 담당자, 협력업체, 설계사, 감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참여자가 확인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모두 다른데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폴더를 열어두게 되면 정보 관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제한하면 필요한 정보 확인이 늦어져서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는 회사별, 팀별, 사용자별로 폴더 단위의 접근을 권한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폴더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의 ACC에서 사용했던 어카운트 또는 어카운트 어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왼쪽에 시스템 구성에 표시한 것처럼 이제 허브 어드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역할과 폴더 기준으로 나누면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노출과 파일 혼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도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관리하는 체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센셜의 기능 범위가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능 범위 비교표를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FDM으로, 그 다음에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센셜은 FDME로 줄여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제품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를 어느 범위까지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먼저 FDME에서도 기본적인 협업 기능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과 폴더 접근, 2D, 3D 보기와 마크업, 이슈 추적, 폴더 단위 권한, 활동 로그, 그리고 데스크톱 저작 도구 연계와 같은 기능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프로젝트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리하고 도면과 모델을 확인하고 의견을 남기고 이슈를 관리하는 기본 협업 흐름은 FDME에서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적인 차이는 사실 요 밑에 제가 파란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한 고급 관리 기능에서 예를 들어서 검토와 승인 프로세스, 문서 전달 이력 관리라던가 파일명 규칙을 관리하는 네이밍 스탠다드, 검토나 배포 목적의 문서 묶음인 패키지, 그리고 공종, 구역, 상태, 리비전 같은 문서 속성 기반 관리 기능은 상위 FDM에서만 확장됩니다. 또한 API 연계, 모바일 접근, 고급 리포팅과 인사이트처럼 프로젝트 데이터를 좀 넓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능도 FDM 영역에서만 제공하니까요. 이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FDME는 클라우드 기반 기본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및 협업 환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FDM은 여기에 고급 문서 워크플로우와 데이터 활용 기능까지 확장된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환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확장 포인트입니다. FDM과 FDME는 특정 BIM 사용자나 시공관리 부서만을 위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제 FDME가 제공되면서 오토캐드 기반 도면 업무를 하는 사용자도 클라우드 기반 CDE 환경에서 프로젝트 데이터를 관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별도의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오토캐드 구독 환경에서 도면과 문서를 프로젝트 공간에 저장하고 공유하고 검토 의견과 이슈를 연결하는 협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도면 설계자, 기계 제조 설계자, 시공 현장, 건설사 관리자, 협력 업체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데스크 CDE 기반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활용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면과 문서를 어떻게 보고 비교하고 마크업하고 이슈를 만들고 승인과 권한, 작업 로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기능은 설계 도서 관리입니다. 설치 없이 웹 기반으로 2D, 3D 문서 리뷰랑 그 다음에 리비전별 또 도면별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2D 비교뿐만 아니라 3D 모델의 그 리비전에 대한 부분들, 수정에 대한 변경 사항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됨, 제거됨, 수정된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D 모델과 2D 도면을 함께 검토하는 기능입니다. 시공 현장에서는 2D 도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3D 모델만 보면 실제 도면의 기준의 치수나 표기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는 3D 모델과 2D 도면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서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면에서 표현된 내용과 모델에서 구현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설계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종 간 간섭이나 공간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2D와 3D를 함께 보는 것이 협업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 단면도를 미리 구성을 했고요. 이 레빗 파일 안에 시트를 4개를 만들어서
각 층에 대한 평면도를 함께 매칭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되어 있는 레빗 파일을 포마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놨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트 및 뷰에서 하나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정보를 켰다 껐다 하면서 모델과 2D 도면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마크업 기능입니다. 도면이나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특정 위치에서 의견을 남기거나 수정 요청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PDF에 표시하거나 이미지 캡처 위에 표시하거나 메신저로 설명하는 방식 또는 도면 자체에다가 클라우드 리비전 마크를 수정을 해서 거기서 주석 기능을 통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들이 오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작업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의견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요. 파일과 의견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는 파일 위치에 직접 마크업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도면의 특정 위치에 표시도 하고요. 텍스트나 도형으로 의견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참여자와 공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검토 의견이 파일과 함께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확인하거나 후속 조치로 연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오토캐드와 이제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연결이라던가 이런 호환성들이 좀 좋아짐에 따라서 마크업으로 표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토캐드에서도 그 해당 객체를 가지고 오거나 해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마크업은 PDF, JPG, DWG, RVT 등 다양한 파일 유형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토자는 도면이나 모델 위에 직접 표시를 남기고 생성된 마크업은 리스트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슈 기능인데요. 처리 흐름 투명화를 위한 검토, 승인 요청 내역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누군지, 언제까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이슈의 종류가 간접 검토인지 도면 수정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이제 어떤 코멘트로 담당자에게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이슈는 수정이 될 때마다 작업 로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모든 누적되어 있는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은 나중에 엑셀이나 PDF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리포트 형식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슈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시공 현장에서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이슈 관리가 전반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슈에서는 사진을 어태치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아이패드라던가 핸드폰을 들고 나가셔서 이제 문제가 되는 시공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슈를 생성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슈를 공유를 받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해당 이슈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은 제가 추가로 뭔가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슈 카테고리 및 유형들을 저렇게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이슈 카테고리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하시거나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필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카테고리마다 어떤 것들을 노출시키고 답변을 요구를 받으실지 사용자화 설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용자 맞춤으로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슈 상태, 그러니까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색상띠로 가시적으로 딱 확인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안, 생성, 지연, 검토 중, 완료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 상태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나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설정도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 템플릿 작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슈를 생성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늘 새로운 이슈를 생성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템플릿 작성을 하시게 되면 중복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정보값들을 드롭다운으로 해서 한꺼번에 인서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템플릿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는 이렇게 엑셀 또는 PDF 파일 기반으로 보고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관리에 활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FDM과 FDME 모두 작업 로그를 통해 프로젝트 데이터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보았는지, 삭제했는지, 수정했는지, 또는 이슈를 생성했고 이슈를 리뷰를 했는지 이런 모든 액티비티 로그들이 다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처럼 작업 데이터 필터링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 로그를 통해서 관리자는 사용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진행하게 된 강연호 프로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협업 환경이 아니라 오토데스크의 제품 자체가 이번 2027 버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토캐드 그리고 레빗 11-3D까지 모두 2027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만큼 수많은 신기능과 업데이트들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기능들도 많이 강화되었는데 굉장히 아이템이 많지만 그 중에서 시공사가 정말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입니다. 드디어 오토데스크 제품군에도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레빗의 어시스턴트 영상인데요. 이 기능은 지금 레빗뿐만 아니라 오토캐드와 11-3D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AI, 생성형 AI가 지금 제품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AI에게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이 AI 기능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 11-3D 레빗 2027 버전을 켜시면 우측 상단에 못 보시던 아이콘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어시스턴트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 제품의 오른쪽에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화창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거 왜 이런 거냐 라고 물으시면은 어시스턴트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요, 제품의 뭐 기능들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기능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가이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이 어시스턴트를 켜서 물어보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턴트, 이 대화창의 위쪽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내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를 미리 저장해 놓고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화 히스토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끝에 설정을 눌러보시면 기술 미리 보기라는 옵션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토글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기술 미리 보기라는 토글 버튼 끄시면요, 레빗을 예로 들면 이 오토데스크 어시스트는 제품과 관계없이 동작이 됩니다. 미리 학습해 놓은 오토데스크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가이드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의 사용법이나 이제 문제 해결 방법 사항들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미리 보기 켜시면 이제 MCP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켜고 있는 오토캐드면 DWG 파일, 레빗이면 RVT 파일과 직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려있는 파일을 직접 이 AI가 분석해주고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기술 미리 보기라는 버튼을 켜시면 열려있는 파일과 직접 연동이 가능하다, 그런 기능이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을 켜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안에 있는 어시스턴트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직은 제품의 모든 기능을 AI가 다뤄주진 않고요. 특히 없던 객체를 새로 생성해주는 기능은 아직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성 등의 이유로 이번 버전에는 검토와 정리에 대한 기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파일 내에 있는 객체들의 정보들을 호출하고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사용자에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공통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BIM 모델 안에 객체들마다 타설 일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AI 어시스턴트를 켜서 타설 예정일이 7월 13일인 부재들을 모두 리스트업 해줘, 이런 요청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보통 이 일람표를 만드는 기능이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이제 뭐 계산서나
아니면 물량 산출표를 뽑아내실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빗 같은 경우는 뷰나 시트, 일람표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굳이 일람표 들어가서 설정 하나하나 안 건드셔도 자연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표를 얻어내실 수 있다.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신기능은 오토캐드의 협업 프로세스입니다. 앞부분에서 도면 DWG 파일을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올리고 이거를 웹상에서 리뷰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다면은 이번 파트에서는 오토캐드 제품 안에서 포마와 관련돼서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었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클라우드에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클라우드에 올리면은 기능이 몇 가지를 더 쓸 수가 있으세요. 우선 포마에 올라간 DWG 파일은 포마 환경 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데스크탑 커넥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토캐드로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도면은 일반 로컬에서 여는 도면보다 몇 가지 협업 관련된 기능들이 켜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생긴 지원 파일 연결입니다. 캐드의 옵션을 보면은 이제 도면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파일,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기능이라던가 CUIX라 해서 사용자 환경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DWG 파일을 공유하는 모든 협업자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지원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도구 팔레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능들을 모아둘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사용자 환경도 그 도면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번에 2027 버전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결된 외부 도면 참조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보통 캐드를 한 파일 안에 다 모든 도면 정보를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면을 서로 외부 참조를 하면서 링크를 해놓는 식으로 이제 도면을 구성하시는데 이 모든 도면들이 클라우드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저희 외부 참조가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외부 참조해놓은 파일의 이름이 바뀐다거나 경로가 살짝 바뀐다거나 그래도 포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안에 있으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그 경로를 다시 찾아줍니다. 그래서 너 지금 경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아니니? 그럼 저희는 승인만 해주면 굳이 하나하나 안 찾아줘도 바로 다시 연결이 가능한 그런 강력한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체크아웃 기능을 통한 공동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뭐 클라우드에 있든 로컬에 있든 DWG 파일을 열면은 다른 사람이 그 DWG 파일을 열 때 이제 읽기 전용으로만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27 버전에 와서는 똑같이 읽기 전용으로 열리긴 하지만 체크아웃 기능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 도면을 열었던 사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떤 이 도면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수정을 해야 되는 그 객체들을 임시로 체크아웃, 그러니까 잠시 가져온 후에 수정을 하고 그 도면에 바로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로 도면을 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될까요? 하고 요청을 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도면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원하는 것을 수정을 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승인하고 그런 작업들이 하나의 파일에서 가능해졌다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BIM, 레빗 좀 많이 다루셨던 분, 특히 시공사에서 레빗을 다루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가속 그래픽이라는 기능이 이번 27 버전 넘어오면서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가속 그래픽이라는 기능이요. 이제 레빗 같은 경우 모델을 받았는데 너무 무겁고 버벅여서 잘 검토가 안 되셨던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빗이 GPU를 잘 안 씁니다. 거의 그래픽을 표시하는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다 CPU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GPU 그래픽 카드가 너무 좋아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 가속 그래픽 기능에서 잠자고 있던 GPU를 깨울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벅이죠. 그런데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비스웍스처럼 상당히 가볍게 모델을 검토하고 둘러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또 27 버전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기능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서 이 기능을 켠 상태에서 단면 검토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면 검토, 기존에는 한 번 단면을 자르고 로딩을 꽤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단면을 검토하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강력한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켠 상태에서 기존에 안 됐던 투명도나 하프톤 재지정
등도 가능해졌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 그래픽 기능 덕분에 같은 그래픽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더욱 쾌적하게 검토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를 위한 신기능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ACC에서 오토데스크 포마로 변화하는 시공협업 기반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활용 방안을,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2027 신기능으로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 그리고 오토캐드 협업 강화, 레빗 가속 그래픽을 다뤄봤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시공 현장의 도면과 정보는 더 이상 흩어져 있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Q&A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